예, 안녕하십니까. 김 선생의 서울 이야기를 진행하는 강사 김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충무공 이순신의 생가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충무공 이순신이 나신 곳이 과연 어디일까요? 흔히들 우리가 충무공 이순신 하게 되면 현충사를 떠오르게 되어서 이 충청도 온양 일대에서 태어나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와 관련된 이러한 표지석이 이렇게 두 군데에 마련이 돼 있어서 이 둘 중에 어디가 옳을까라는 이렇게 혼란이 오기도 하는 것이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와 관련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충무공 이순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임진왜란 중에 나라를 구한 우리 민족의 성이십니다. 32살에 묵과의 급제에서 관직의 생활을 시작한 이래로 이렇게 국가적 위기적인 상황마다 대비를 잘 하심으로써 일본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서 나라를 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안타깝게도 1598년 11월 19일 날 마지막 격전이었던 노량 앞바다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쓰러지시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분을 기려서 현재도 1968년에 세워졌었던 이순신 동상이 세종로 내거리를 지키면서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서 우리가 그를 기리도록 이런 마음을 끝까지 지금도 이어져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의 중요한 거리였었던 이 혼마지라고 불리웠었던 지역의 도로명을 오늘은 충무로로 이렇게 바꿈으로써 예전에 진곡이었었던 이 혼마지가 충무로로 바뀜으로써 일본의 잔재를 이 충무공 이순신의 진원으로 이렇게 누름으로써 일본을 극복해 보겠다고 하는 의지가 이 도로명에까지 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의 이런 침입에 맞서서 외침입에 맞서서 그가 전라 좌수영과 또 삼도 수군 통제영에서 그가 많은 해전에서 승리를 거뒀었던 장소와 더불어 그의 마지막 격전지였었던 노량 해전 지역들을 바라보면서 늘 이 남해안의 이 해안 지역을 늘 바라볼 때마다 이순신의 그러한 위협을 우리가 늘 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의 이러한 높은 공로로 그는 사후에 많은 증지를 통해서 이분의 위협을 기려왔었죠. 그래서 이 선조 때는 우의정에 또 선무 1등 공신으로 이렇게 좌의정으로 정해지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로 인조 때의 충무공이라고 하는 시호를 받게 되어서 현충사에 그의 사당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조 17년에는 영의종으로까지 이렇게 추진이 되었었고, 그러다 보니까 충무공이라는 시호라고 하는 것은 이분만이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충무공 하게 되면 또 어느 분보다도 우리는 이순신을 떠오르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조가 이순신에게 영의정을 추증하면서 내렸었던 교지를 통해서도 후대에 와서도 결국 이순신에 대한 평가는 식지 않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온양에 마련이 된 그의 사당인 현충사와 이 신도비 그리고 그분의 충성스러움을 기리고 있는 이런 정력학 등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위협을 늘 이렇게 확인해 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순신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에 관련된 기록을 보게 되면 1545년에 한성부 건천동에서 태어나셨는데 아버지 이정의 4아들 중 셋째로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천동이 어딘지에 대한 것을 지도에서 찾아보게 되면 바로 이 건천이라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이 건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마른 냇골을 의미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중구 인현동 일가 40번지 부근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에 흐르는 개천은 비가 오지 않으면 개천바닥이 말라붙어서 통행길이 되었고 비가 좀 오게 되면 냇가로 변하는 곳이어서 마른 냇골, 마른
넷골이 또 한자화되면서 건천동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그래서 이 지역에는 마른내로라고 하는 이런 도로명이 남게 된 것도 바로 이 지역이 건천동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이 마른내가 흐르던 길목이 복개가 되어서 도로로 바뀌었고요. 특히 이 지역의 인쇄골목의 뒷골목으로서의 기능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예전에 마른내였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이 지도를 통해서 남산 쪽에서 청계천 쪽으로 남쪽으로 흘러내렸었던 개천들 중에 지금도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자동천, 필동천, 생민동천이 되겠고요. 특별히 이 필동천과 생민동천이 합수되는 바로 요 지점에 건천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지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필동천과 생민동천이 만나서 청계천과 합류되는 지역에 효경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효경교는 오늘날의 이 세운교로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여전히 그 다리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다 보니까 이 건천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 충무공 이순신의 생가터의 표지석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현재는 이 명보극장이 있었던 앞에 이순신 생가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곳 자체가 예전에는 건천동이 아닌 초동 지역에 해당이 됐지만 이렇게 대로변에 이 표지석을 세움으로써 이 주변 지역이 바로 충무공 이순신의 생가터였다고 하는 것을 많은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곳에 장소를 정해서 표지석을 세웠었다라고 하는 기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라고 하는 표지석이 이 길가에 이렇게 세워져 있어서 예전 명보극장 앞에 바로 이곳에 세워져 있고, 중구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분의 탄신을 즈음해서는 각종 행사가 이 자리에서 행해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이 초동이라고 하는 점을 들어서 원래 건천동 지역에 새로운 생가터 표지가 생겨나게 되었으니 지금 이 신도 빌딩이라고 해서 을지로 인쇄골목 안에 바로 이 자리에 새로운 표지석을 세워서 여기 지금 이 건물 입구에다가 이렇게 충무공 이순신 생가터라고 하는 표지석을 또 세우게 됨으로써 결국 이 주변 지역에 두 군데의 생가터 표지석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지금 이 자리와 이곳에 두 군데로 세워져서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당시에는 건천동에 정확한 지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현재 추정될 뿐이지 이렇게 딱 한 지역을 지적해서 이곳이 바로 생가터였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원래의 처음 취지라고 하는 것은 이 주변 지역이 이순신의 생가터라는 것을 손쉽게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처음에 장소를 정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어느 곳 한 곳을 만으로 통합해서 얘기하기는 쉽지 않게 되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충무공 이순신의 행적을 우리가 기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충무공 생가터는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꽃밭을 가꾸는 김 선생이 말씀드렸습니다.